화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희욱입니다. 망중한 장세,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어제 우리 증시 그리고 간밤에 미국 증시 그리고 저의 공통점은 약간 더위를 먹은 기미가 좀 있다는 거고요. 지난밤에 미국 증시는 뭐 특별한 호재도 없고 이제 그렇다고 뭐 9월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어떤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이번 주 고용지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특별히 지금 주식을 비중을 늘리고 싶다. 매수를 확대하고 싶다. 이런 욕구를 전혀 느끼지 못했던 하루였고요. 다우지수 17,600포인트대, 그 다음에 나스닥 5,100, S&P 500 지수는 2,100선을 살짝 하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제 올 초하고 비교해 봤을 때 다우 18,000, 나스닥 5,100, S&P 500 지수 2,100선 이제 이렇게 이 키 레벨을 놓고 이제 계속 이제 들쑥날쑥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은 날쑥이 아니라 들쑥한 약간 좀 하회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월가 트레이더들도 대부분 휴가를 떠나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지표가 나왔습니다만 지표에 대한 리액션이 그다지 이제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뭐 시스템 매매라든가 아니면은 기계적인 어떤 이 트레이딩에 따라서 월가가 움직이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저런 와중에 오늘 같은 날 특별히 이제 이 매수 우위로 갈 시장의 모멘텀은 없었던 날이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증시가 3주 만에 개장을 했습니다. 뭐 결과는 뭐 잔인할 정도로 뭐 이제 형편없었죠. 개장하자마자 한 30%가 급락을 했었다고 이제 뉴스를 봤는데, 어쨌든 저가 매수가 일부 들어오면서 낙폭을 줄였다고 하는 게 지금 16%의 마이너스를 기록했고요. 일단 그리스 상황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뭐 큰 어떤 뭐 우리 한국 기업들의 익스포저라기보다는 좀 지금 정서적인 차원에서 알아둘 필요가 있겠고, 이제 그리스가 이제 뭐 도저히 못 참겠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엎어보자 이렇게 또 나올 경우에는 이게 어떤 썸머 랠리 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만 혹시라도 이제 여름 후반부에 인디안 썸머 랠리라도 나온다면 그거에 또 찬물을 끼얹을 이 이슈가 될 수 있죠. 글로벌 마르키트, HSBC 등등의 이제 PMI 데이가 어제 8월 첫 거래일이었는데 그리스 PMI도 한번 보실까요? 그야말로 우리가 좀 뭐 이런 얘기하면 좀 민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은 막 못 사는 사람, 안 좋은 사람 얘기를 들으면 이제 상대적 어떤 그래도 나는 이제 살만하구나 이제 이런 차원에서 보는데, 마르키스 그리스 PMI가요 30.2가 나왔어요. 30.2. 이거는 뭐 어저께 중국 PMI 보셨겠지만 50선을 기준으로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50을 밑돌면은 경기 수축 국면, 이렇게 이제 벤치마크가 50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뭐 아예 그냥 벼랑 끝으로 수직 낙하를 해버린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선행성을 갖는 생산, 신규 주문, 고용이 모두 최악의 수준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그리스의 뭐 경제 부진에 대해서는 최근에 뭐 좋을 이유도 없겠습니다만은 유럽 연합이 이제 가지고 가야 될 저 풍치를 과연 안 뽑아버리고 저렇게 안고 가는 게 좋으냐. 차라리 지금 뽑아버리는 게 옆에 있는 치아까지도 다 흔들릴 이제 이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느냐. 이제 이런 고민을 또 그들로 하여금 하게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간밤에 또 황당한 좀 뉴스가 있었는데요. 국제 이제 3대 신평사가 있죠. 스탠다드 앤 푸어스, 무디스,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하나가 있는데, 어쨌든 3대 신평사 중에서 가장 좀 매파적인 게 스탠다드 앤 푸어스란 말이에요. 유럽 연합의 신용 등급 전망을 스테이블, 안정적에서 네거티브로, 부정적으로 지금 하향을 했다는 소식이 간밤에 들려왔고요. 일단 뭐 피치, 무디스, S&P 이제 셋 중에서 이제 S&P가 제일 이런 어떤 등급 하향에 있어서는 좀 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유럽 연합에서는 당연히 이제 지금 같은 이제 이 부정적 등급 하향에 대해서 뭔가 이제 핑계를 대고 원망을 할 대상이 필요한데, 결국 이제 그게 이 그리스였지 않았느냐. 근데 그리스가 이제 앞에 보셨지만 3주 만에 열린 증시라고 하지만 이제 마이너스 16% 종합지수가 그야말로 폭탄을 맞았는데, 이제 이 정도면은 뭐 매를 맞을 만큼 맞지 않았나,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우리 증시의 가장 특징적인 뭐 흐름을 여러 가지 꼽자면, 환율 상승에 따른 외국인의 환차손 우려에 따른 자금 이탈,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97.47, 달러 인덱스가 오늘 소폭이지만 또 상승을 했군요. 요거는 좀 그래프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최근에 1년 동안 흐름 보면은,
연초 3월 FOMC에서 빠르면 6월 기준금리 인상의 어떤 이 시그널이 나올 것이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100을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달러 인덱스 이제 최근 들어서 슬금슬금 이제 올라오는 게 조금 우리가 봤을 때는 신경 쓰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제 월가의 12월 금리 인상설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만약에 진짜 9월 FOMC 9월 달에 진짜로 금리가 오른다고 하면 지금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진짜 9월 금리 인상설이 시장이 프라이싱 됐다면 저 정도 수준은 절대 아닐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3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라는 어떤 막연한 우려에도 100선까지 슈팅을 했던 달러 인덱스가 어쨌든 지금 정도면 그냥 겨우겨우 현재 이 투심에 대해서 뜨뜻미지근하게 반영하고 있는 정도지 진짜로 9월 금리 인상에 대한 시나리오를 풀리 프라이싱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미국의 펀더멘탈 지표도 보시겠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한국 증시, 미국 증시 다 더위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지표에 대한 이 반응도 다 그냥 심드렁했다는 거죠. 게다가 오늘 지표는 조금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일단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다른 때 막 이 거래량이 많고 좀 의욕적인 투심이라면은 지표가 안 좋았어. 연준 금리 인상 지연시켜주거나 저지해줄 만한 호재를 둔갑시키자라는 어떤 의욕적인 해석도 있었을 텐데 오늘은 그러기조차도 이제 귀찮았고 그냥 악재는 뭐 악재지 뭐 이제 이렇게 지쳐버렸다는 거죠. ISM 제조업 지수 보실까요? 여름철이다 보니까 휴가를 떠난 사람들도 많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계절적 요인을 감안해야 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실망과 희망 사이로 나와서 여름이라 그러니까 실망을 하지 말고 여름 휴가철 지나고 나면 희망을 갖자라고 과연 해도 좋을지 그렇다고 보기에는 전반적인 동향 자체가 그다지 이제 시장에 유리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예상을 그렇게 크게 기대치를 높게 갖지도 않았는데 그 기대치를 하회한 걸로 52.7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업종 종사자들한테 이게 이제 ISM 제조업 지수 요 로고도 보시면 뭐 되게 과학적일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되게 아날로그적인 서베이거든요. 여기 지금 보시는 대로 뭐 푸드 베버리지 뭐 식음료 그다음에 화학 업종 그다음에 뭐 석탄 뭐 채굴 뭐 컴퓨터하고 주변 기기 뭐 이런 이제 각 업종 종사자들 특히 이제 구매 담당자들한테 과연 이제 지금 느끼기에 자신의 그 회사의 어떤 경기가 어떻느냐, 뭐 좋다 나쁘다. 그 다음에 그럼 항목별로 어떠냐, 고용, 신규 주문, 뭐 재고, 미출하, 주문량 이런 것 등등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물어봐가지고 긍정적으로 대답한 사람이 절반이 넘으면은 그게 50선을 넘는다고 해서 이제 경기 확장 국면, 50을 밑돌면은 절반이 못 미치는 사람이 긍정적 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 경기 수축 국면 이렇게 판단하는 아날로그적인 지표인데 그래서 저는 이 ISM 제조업 지수는 사실 요 업종 종사자들의 그야말로 what respondents are saying이 뭔지를 이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푸드 앤 베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 가금류 AI 에비앙 인플루엔자 요게 이제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절대로 이거 뭐 국내 이제 자영업자들이 뭐 이 삼계탕이나 치킨 수요에 피해를 볼 이유는 전혀 없는 사실이고 미국에서 AI가 좀 이제 참고를 해가지고 뭐 계란 가격이나 아니면 이제 유제품에 대한 수요는 줄여놓고 가격은 급등시키고 이제 약간 이런 일회성 요인이 있었다는 얘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썸머 슬로우다운이라고 해서 이제 휴가철의 어떤 이제 수요 부진 이런 거가 또 얘기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유가가 너무 이제 낮아서 결국 이게 문제다. 그 다음에 이제 일부 달러 강세 때문에 제조업 수출이나 이런 게 굳이 이제 지금 많이 내보내는 데 있어서는 조금 보수적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언설턴티즈라고 해서 글로벌 불확실성도 있다. 이렇게 해서 미국 제조업체 이제 종사자 중에서 가장 어떤 이 사세에 민감한 구매 담당자들은 지금 사실 시름과 걱정이 많은 여름철을 보내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옳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뭐 달러 강세 앞에서 보신 달러 인덱스의 이제 점진적인 상승, 물론 레벨 자체는 크게 우려할 수준까지 올라가진 않았습니다만 저는 이제 달러 가치의 이 상승이 제조업 그리고 이게 이제 3쿠션으로 유가하고 상품을 때리고 이제 미국에 오다 보니까 그 업종 종사자들 간의 어떤 이제 우려와 향후 이제 전망에 대한 어떤 이제 소극적 자세 이런 것들이 여기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어제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국내 정유사 주가가 한번 급사를 맞은 이 상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한미
제조업의 심정적 동조하라 그럴까요? 이제 이렇게까지는 이제 해석이 가능합니다. 말 나온 김에 이제 국제 유가 좀 볼까요? WTI가 이제 45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하루 만에 1달러 95센트가 이제 배럴당 하락한 상황이고요. 45까지 또 깬다면 이거는 진짜로 이제 좀 부진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국제 유가가 주르륵 흘러내리는 시절에는 오히려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가 하락분만큼 가처분 소득 증가 효과. 그러니까 내 차에 기름을 가득 채우는데 8만 원 들던 게 한 7만 원 드니까 10,000원어치 이제 뭐 껌을 사 먹을 수도 있고 커피를 사 먹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러면 그 커피 전문점에 알바도 한 명 더 뽑고 이렇다는 거에서 이제는 저게 오죽하면 저렇겠느냐. 거기다가 이제 이 최근에 금하고 은에 대한 쇼셀링도 급격하게 늘어난 상황이고, 그 다음에 뭐 비철금속도 마찬가지로 닥터구리라고 닥터카파라고 불리는 구리 가격도 최근에 안 좋은 게 생산 단가가 내려간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 저게 오죽하면 저렇겠느냐, 이제 이런 이제 분석이었고요. 금값 같은 경우에는 어제 0.6% 반등을 했다가 오늘은 다시 1,100달러 온스당 1,100달러 밑에도 어제도 있었지만 오늘은 1,090달러 밑으로 현재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 증시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숏 포지션, 그 다음에 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쇼커버를 일으키려면 결국은 이제 달러 가치가 꺾이면서 상품 반등하고, 그 다음에 금은 반등하고, 중국 상해지수 반등하면서 글로벌 위험자산 애퍼타잇이 상향되면 그때가 이제 서머랠리의 시점이라고 보는데, 지금 날씨가 너무 더운데다가 습도도 높고 지금 막 지치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그 시점이 언제인지를 딱 찍기는 좀 힘든 그런 상황이라는 거고요. 어쨌든 미국의 제조업 지수 부진은 앞에서 이제 보셨다시피 어떤 N자형의 기분 나쁜 이제 최근의 조정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CNBC의 시각입니다. 제조업의 여름맞이 하면은 뭔가 좀 즐거운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연초에 한파 폭설을 팍 주저앉았다가 반등하는 듯 했지만 다시 꺾여버리는 지금 N자형의 침체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달러 인덱스 보면서요, 진짜로 9월 FOMC에서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저 정도일 수는 없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 탄광 속의 카나리아 역할을 하는 게 재작년에 제넷 옐런으로부터 주가가 좀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은 것 같다라는 지적질을 한번 받았던 SNS 관련주하고 나스닥 바이오테크 인덱스를 볼 텐데요. 9월 FOMC 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라서 위축이 된 건 사실이지만 이것도 역시요, 진짜 9월에 금리 인상 한 달 반 있다가 금리가 올라간다고 이제 했을 때 이 정도 수준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나스닥 바이오테크 인덱스 역시도 이제 최근 들어서 조정을 받긴 했지만 이얼리로 봤을 때, YOY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연준이 이제 완전히 이 금리를 올리면서 저런 고메타주들로부터 발을 뺄 것이라는 그런 시나리오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우리 코스닥하고 나스닥 바이오테크 인덱스의 어떤 이제 동조화 경향이 조금 있었다 보니까 지금 이것도 역시 국내 이제 코스닥 끝물이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하고 이제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지만 이 나스닥 바이오테크 인덱스하고 이제 비교해서 봤을 때 끝물이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정폭이 크지는 않다. 다만 지금 날이 더워가지고 그런 것이다. 이 정도까지는 이제 가능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은 위험자산이고 안전자산이고 간에 아예 그냥 비중 확대의 욕구 자체가 지금 적은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의 연준의 연자만 나와도 이제 사람들이 막 눈을 크게 뜨고 이제 쳐다보는데, 간밤에 연준 집행기사 제롬 파월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내용 간단하게 이제 중요한 것만 체크해 볼게요. 그 이름도 유명한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연설을 했고요. 일단은 이제 지금 모든 사람이 궁금해하는 게 연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관점이 뭐냐인데,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는 어떤 명제 자체가 일단은 변동성은 좀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러면서도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실물 경제에 대한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본다. 그러면서 얘기를 들은 게 이제 2013년 10월 15일 날 테이퍼 텐트럼으로 한번 중국의 15금리 급등하고 글로벌 이머징 마켓의 통화 가치가 급락하고 한번 파란이 일어났었는데, 그때도 생각해 보면 그 이후로 이 테이퍼 발작, 이게 이제 결국은 다 진정이 됐지 않았느냐. 그래서 정작 이렇게
양적 완화 축소인 테이퍼가 시행되기 전에 미리 겁먹고 이제 숏이 왕창 실렸다가 막상 테이퍼가 시행되고 나니까 안정을 찾았다. 이것도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도 국내 이제 유망한 리서치 애널리스트 시황 담당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금리가 소폭이라도 9월 달에 올라야 이제 한 10bp 정도, 현재 0에서 0.25%니까 0.35 정도까지로 소폭으로 올라주면 오히려 이제 그게 연말 증시에도 좋고 달러 가치는 오히려 안도 랠리성 하락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 이제 이거랑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또 부정적으로 보려면은 이거 진짜 금리 올리기로 마음 먹긴 먹었나 보다 이제 이런 식의 생각도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매월 첫 월요일 날 이제 나오는 것이 자동차 판매고요. 그 다음에 매월 첫째 이제 금요일 날 나오는 게 고용 지표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미국의 자동차 판매 데이터가 공개가 됐고요. 우리 현대 기아차 두 자녀가 미국에서 얼마나 좋은 성적을 거뒀는지 한번 살짝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미국 전체 7월달 자동차 판매는 기대 이상이었고요. 7월 자동차 판매 대수가 1760만 대 팔아가지고 예상치를 그야말로 시원하게 추월했습니다. 현대차 사상 최고 기록 냈고요. 월간 6% 증가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기아차는 3개월 연속의 사상 최고 경신을 나타냈고 5%의 판매 신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잘했네요. 어제 자동차주들 많이 힘들었는데 오늘 이걸로 좀 힘 낼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MSCI 한국지수는요, 이번 주 첫 거래일 그리고 8월 첫 거래일에서 1.5% 빠지면서 어제 이제 뭐 정유주, 그 다음에 대형주, 수출주들 전반적으로 이제 외국인 대량 매도를 맞이했는데 이거를 후반영했고요. 50.41은 솔직히 이제 지금의 코스피 지수 때보다 결코 높지는 않은 수준이라서 당분간 이제 외국인 주도의 한국 증시 반등을 기대하기에는 이제 조금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